회의 준비 완료. 마이크 온 스탠바이. 방송 시작 20초 전입니다. 삼차선 하이트 큐. 충남 보령의 한 교실에서 학생들이 단체로 잠수를 타버린 일이 발생했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고 불러도 대답이 없는 이들. 과연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금주의 뉴스에서 밝혀봅니다. 나 때는 말이야. 그때가 좋았지. 라며 두 남자가 구수한 옛날 이야기를 들고 거북이 평상을 찾아왔습니다. 두 남자와 떠나는 흥미진진한 과거 여행. 거북이 초대석에서 만나봅니다. 거북이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대충 400만의 이야기 거북이 뉴스입니다. 오늘도 느리지만 열심히 달리는 거북이 기자들과 함께합니다. 금주의 뉴스입니다. 우리 지역 구석구석에서 펼쳐지고 있는 소소하지만 특별한 이야기 거북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기선 바다죠. 역시 바다죠 정말. 여러분 안녕하세요. 충남 보령에 나와 있는 논산 거북이 기자 전영실입니다. 오늘 이 넓고 푸른 바다를 시원하게 누비고 다니게 될 주인공들을 만나보러 왔는데요. 과연 어떤 분들인지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가보시죠. 시원하게. 듣기만 해도 시원하네. 시원하게 만나보시죠. 해양과학부요. 네. 여기가 수업하는 데인가 봐요. 한번 가보시죠. 왜 아무도 없지? 여기 무슨 소리 들리는데? 여긴가 봐요. 한번 가보시죠. 해양고등학교 다르구나. 수영장이에요. 어떻게 얘기한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물속에서 헤엄치고 계시게 되는데 왜 이렇게 서 계시는 거예요? 지금 참수하는 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수 기능사 공부하시는 분들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환기 밸브라고 하는데 환기 밸브를 돌려주게 되면은 안쪽에서 안쪽에 공기가 나와가지고 안면창을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우리 스쿠버 장비 중에 호흡기 버튼 눌렀을 때 공기를 안쪽으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안전 매입방 또는 안전 공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생명하고 아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잘 배우셔야겠어요. 장비 하나 자체가 저게 엄청 무겁더라고요. 네. 이 수업을 어떻게 듣게 되셨어요? 저는 평생교육이라고 보령시에서 주최하는 잠수기능사가 있다고 해가지고 평소에는 제가 이 보령시 인명구조 대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물에 대한 친숙함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한테 해군부사관을 하고 싶다니까 선생님께서 이 잠수기능사라는 시험을 하게 되면 가산점이 있다 들어서 시작하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물이 무서워갖고 물을 이제 극복하고자 해서 이 잠수 기능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극복했나요? 아니요, 아직 무섭습니다. 저랑 똑같네요. 네. 저분이 나타나시더라고요. 여자분인데. 그래요? 네. 오.
유일한 여성 참가자신데 지금 입수 소감이 어떠세요? 좀 긴장되고 많이 떨립니다. 물에 깊숙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좀 무섭고 긴장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딱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엄마가 생각납니다. 엄마 한번 불러보고 하실까요? 네, 엄마 살아남아 볼게. 이제 오롯이 혼자잖아요. 저 그렇죠. 내려가면. 네. 아우, 세상에. 저게 그리고 더 이게 안 보이잖아. 맞아. 아, 물속에서 걷기도 해야 네, 되는구나. 저기 뺑뺑 돌아다니면서 걷더라고요. 아하. 저게 교육 과정인 거잖아요. 네, 네, 네. 어이구, 긴장하셨다. 굉장히 무거워요. 네, 그래서 무겁죠? 네, 네. 와. 오늘 제가 더 떨렸거든요. 어땠어요? 좀 무서웠습니다. 무서웠어요? 네, 그래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 씩씩하게. 감사합니다. 네, 생각보다 너무 무서운데? 장비 무게가 어마어마하네요. 네. 잠수 기능사 실기 시험 문제라서 육상에서 연습 한번 하고 수중 들어가서 또 여러 번 시험 준비를 한 다음에 시험을 쳐야 돼요. 물밖에서 열심히 연습을 해야 물에서 당황하지 않고. 아, 맞아. 연습만이 살 길이죠. 네. 야, 물속에서 저렇게 해야 물속에 되구나. 저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밖에만 있기에는 좀 지루할 법도 하네요. 한번 해보시죠 그랬어요. 기자님 하시는 거예요? 안 돼. 나 내신이라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물이야. 나 대신 얘가 내 분신이거든. 얘랑 같이 놀아. 거북이하고 한번 시합을 한번 해봐. 정말요? 아, 재밌겠다. 제1회 거북이 장탄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선수들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이기고 오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 저기 수심 5m거든요. 5m 밑에 있는 그 거북이를 어머, 뭐 저 가방 색깔 보인다. 초록 색깔. 누구야, 누구? 아! 물속에서 싸우고 있는 거야. 과연 누구야? 우리 1번 참가자가 되겠습니다. 와.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이기고 나니까 너무 뿌듯했습니다. 너무 재밌었고, 이런 경기 하면서 더 잠수에 대해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거북이뉴스 파이팅! 이 잠수를 타다가 꼭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어깨 너머로 주먹구구식으로 잠수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런 잠수 기능사 과정이 개설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잠수를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걸 지도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뿌듯한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잠수 비린마에 도전하는 분들을 만나봤는데요. 바다를 누리는 이분들의 멋진 꿈을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 파이팅! 물을 그렇게
무서워하시는구나. 그러니까요. 예. 땅에서는 그냥 거침이 없으신데. 하여튼 이 잠수 기능사 수업이 있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네네, 맞아요. 거북이 뉴스 최초로 오늘 수중 촬영이 있었습니다. 그러네. 예, 예. 무식해서 촬영했어. 아주 취재력이 훌륭했습니다, 오늘. 아, 제가 누굽니까? 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 유명한 거북이 아줌마 아니겠습니까? 그 아줌마의 힘으로 네. 시청자들이 원하시는 거면 어디든지 제가 찾아가서 또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수중 촬영까지. 아, 네네. 그냥 두려움을 극복하고. 네. 스릴도 있고 이렇게 또 시원하기도 하고.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과학적으로 좀 논리 정연하게 좀 한번 보자면은 그놈의 지금 짚고 과학. 넘어가야 될 문제긴 해요. 네. 수중 촬영은 솔직히 남이 다 해준 거잖아요. 보니까 전영실 기자는 뭐 물 근처도 못 가시던데 제가 원래 이 땅에서는 나르는 돈가스인데 물속을 뭘또 돈가스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돈가스는 아니야. 저분들이 너무 대단하시더라고요. 저분들이 아주 그냥 멋진 모습을 제가 아주 열심히 진짜 대단하신 것 응원합니다. 같아요. 저는 물을 좀 좋아하긴 하는데 잠수 기능사가 좀 끌리긴 하거든요. 근데 잠수 기능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저 생소한 이름이죠. 이제 잠수 잠수 기능사. 장비를 착용을 하고 네.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뭐 사진을 촬영하거나 아니면 정보 같은 걸 수집을 하거나 아니면 구조물이나 시설물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수선을 하거나 이렇게 수리를 할 수 있고 또 이제 해양 사고가 났을 때 네. 인양하는 등 인명구조도 하고. 인명구조도 하고 인양하는 등 하는 일이 엄청 많더라고요. 진짜 멋지다. 그러면 그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지금 현재는 이제 보령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네. 8월 중순까지 교육이 이루어지고 8월 말에 이제 시험이 있어요. 이게 바로 국가 자격증이거든요. 이분들이 아주 열심히 준비한 만큼 모든 분들이 다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8월 중순에 끝내면 또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맞아, 어디서 맞아, 배운대요? 아, 또 준비를 했죠. 그분들을 위해서 10월 초부터는 이제 이기생들을 모집을 하거든요. 네. 잠수 기능사의 꿈이 있으신 분들은 그때 한번 도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잠수 기능사. 우리가 잘 연락이 됐다 연락이 안 됐을 때 잠수 탔다 이렇게 아, 그런 말 쓰죠. 맞아요. 탄 거와 잠수 기능사는 좀 타는 거죠. 네, 맞아. 잠수가 연락을 이제 그거는 이제 안 하는 거니까 책임한 사람이고. 그럼요. 예, 그런 거는. 기능사는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예, 계시는 많은 일을 하네요. 분들이죠. 네. 지금 뭐 해양 산업도 발전하고요. 네. 또 구조나 인양 등뭐 여러 전문 잠수사들의 활약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만은 예비 잠수 기능사들의 활약 기대하고 안전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격증 따고 처음 받아나가는 날 거북이 뉴스에게 연락 꼭 주십시오. 아우, 그러면 특종이다. 그때는 이제 전영식 기자 쉬시고 물을 좋아하는 기자 기자. 물속에 가서 취재를 해야죠. 네, 도전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따뜻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거북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옆집 아줌마도 앞집 아저씨도 듣고 싶은 그 이야기.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알콩달콩 오순도순 사는 이야기 거북이 초대석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초대 손님이 나오셨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궁금하시죠? 네. 근데 오늘 초대 손님 이야기하기 앞서서 오늘 제 절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네. 궁금하진 않으시겠지만. 아, 궁금해요, 절친. 진짜 누구야? 네. 아이. 제 절친은 뭐 저와 생활을 거의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을 같이 하고요. 가족이네. 네,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친구인데 지난 7월 15일에 생일을 맞았어요. 예. 올해로 77을 맞았어요. 77을 맞았어요. 저를 뭐 이렇게 너무 버릇없는 사람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77, 뭐 사회생활 나오면 이 정도는 친구가 될 수 있잖아요. 예, 그 혼자만의 생각이고. 근데 77번째, 어우, 도대체 절친, 가족보다 더 가깝다. 그러니까 네. 정말 궁금한데 그 친구는 그 친구는요. 누구세요? 바로 KBS 대전방송 종국입니다. 정말 KBS 대전방송 종국이 77년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올해로 개국 77주년을 맞았는데요. 오랜 시간 우리 지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가 온 KBS 대전방송 총국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전총국과 같이 함께해온 두 분을 특별히 초대석에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아, 얼른 만나보자고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두 분의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네, 먼저 해주십시오. 2008년에 정년 퇴임한 70년부터 KBS와 인연을 가졌던 이종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013년 연말에 KBS를 뒤로 한 기자 김정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TV에서도 많이들 보셨을 거고 반가우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저도 워낙 오랜만에 뵈서 두 분이 뭐 헤어스타일이 많이 달라지셨어요. 코로나 네. 5달 동안 집에 있었어요. 그러다 머리가 긴 김에 한복 같지. 도사님 같으십니다. 그건 어떻게 지내셨는지 두 분 근황 좀 말씀해 진짜 주세요. 정말 궁금해요. 예. 방송하시던 분들 퇴직하시고 맞아요. 무슨 일을 할까? 우송대학교에 외국인 유학생이 한 1,500명 돼요. 네. 여기서 이제 한국어 교육을 한 7년 가르치다가 네, 교육. 2015년에는 공주에 이제 공주대학교 문화유산대학원 정책 공부를 하고 지금은 공주에서 이제 세계유산의 도시니까 문화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두 바쁘시겠네요. 그래서 뭐 복장도 이렇게 어울리잖아요. 어울리세요. 근데 우리 이종태 아나운서님이 한복 입고 나오는 걸 알았으면 그래도 한복 입고 나오려는데 아니, 한복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추석도 아니고 설날도 아닌데 제가 한복을 입다가 거꾸로 나왔는데 방송 기자실을 바빴지만 지금 더 바빠요. 그러니까요. 왜냐면은 지금 어떻게 사실은 이제 2013년 말에 연말에 퇴직을 했는데 제가 생생뉴스를 한 3년 더 진행을 라디오 하고 프로그램. 라디오 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인 KTV 국민방송 한국정책방송원인데요. 제가 거기에 이제 프리랜서 이 전문위원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콧수염, 이 턱수염도 여기까지 길었었어요. 방송한다고 자르고 나온 거. 대전방송총국이 43년도에 문을 열었잖아요. 올해 이제 77살이 됐는데 근데 7살 되던 50년 6월 27일에 대전방송국이 그때 중앙방송국 기능을 했어요. 6.25가 터지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한강을 넘어서 대전에 와가지고 대전 방송을 통해 가지고 국민 여러분 서울은 끝까지 사수합니다. 안심하십시오. 그게 대전에서 한 거예요? 대전에서 했죠. 중앙방송 기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사시에 대전방송국을 그냥 중앙방송국으로 활용하자. 그렇게 해서 목동에서 있다가 목동 송신수 자리에 있다가 대흥동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 대흥동에서 또 한 18년 있다가 목동 그 자리에다가 다시 텔레비전 방송국을 지어가지고 78년도에 그리 다시 이사를 갔지. 그리고 거기서 20년 있다가 이 둔산 100번지, 만년동 100번지에 98년에 다시 또 이사를 왔어요. 그러니까 대전 방송국이 목동, 대흥동, 목동, 둔산 이렇게 해서 77년 역사를 처음부터 이 자리가 아니었고. 그렇죠. 그 제가 잠깐 뭐 좀 보여드려도 될까요? 우여곡절이 많으셔. 잠시 뒤에. 잠시 후에 하고. 예. 무시하게 많이 가지고 나왔어요 지금. 그동안 입이 근질근질. 어떻게 사셨어요? 하여튼 81년에 이제 입사를 하셨고 70년도에 이제 입사를 하신 분인데 두 분 어떻게 해서 아나운서가 되고 기자가 되는지 그거부터 차근차근 들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노래를 잘했어요.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오아시스 레코드사에서 전속 가수를 뽑는데 오전 10시부터 밤 11시 반까지 해서 결승전 가서 똑 떨어지고 해서 결국 못하고 결승전에서. 그러니까 결승까지 가셨고. 배우가 돼야 되겠다. 하고 연기학원에 가서 이제 연기 공부를 했는데 TV에 나오고. 아니 내가 고향이 경상북도 상주군 화수면 상용리 상주돌이에요. 근데 경상도 말을 하니까 경상도 사투리를 고쳐라. 그래서 열심히 고쳐. 그럼 이제 1년에 2차례 연극 공연을 하는데 무대에 막이 딱 열리면 이종태 보고 경상도 청년을 하라는 거야. 이게 뭡니까? 계속 경상도 사투리 고치라고 해놓고 나서는 연극을 올리자면 한 서너 달 동안은 또 경상도 말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안 고쳐지지. 그래가지고 이제 쉬는 시간에 박정희 대통령을 하고 이거 뉴스를 읽었더니 선배들이 야 아나운서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아나운서를 70년 대학 2학년 때 시험 삼아 본 게 딱 합격됐어요. 그건 단번에. 원래 아나운서 시험은 여러 번, 솔직히 여러 번 떨어져요. 그렇죠. 저도 3, 4수 만에 됐어요. 아나운서 단번에 된 사람은 난 거의 못 봤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그 얘기를 더하면 선배가 이제 한남대학교 영문과 졸업반이에요. 그분이 부산 방송으로 발령을 받고 있다가 제가 이제 뭐 학교에서 행사하면 체육대회 때 중계도 하고 노래자랑 사회도 보고 하니까 너 아나운서 되라. 그래서 원서를 주신 거야. 그 대전 방송에 접수하러 왔더니 3,000장이 다 나갔대. 그래서 접수를 안 하고 말았지. 그랬더니 접수 마감날 이 선배가 오셔가지고 이종태 너 접수했냐?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공부 3,000명도 넘는다네요. 그러니까 이 자식 상당히 건방지구만. 야, 너 합격하려고 내가 준 줄 아냐? 그 출제 경향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접수해. 거기 합격했다니까.
찾으시네요. 예손도 안 거치고 이게 본선에 그냥 덜커덕 이거 드뭅니다. 그럼 우리 김정숙 기자님은 어떻게? 이제 제가 이제 원래 롤 모델이 1964년 도쿄올림픽 열릴 때 이광재 아나운서, 보고 계신 동포 여러분, 지금 도쿄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입니다. 대한의 아들, 딸들이 태극기를 휘날리며 너무도 당당하게 입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광재 아나운서가 막 중계방송 하시는데, 와, 이거는 뭐 환상적이에요. 그래서 나도 이광재 같은 분이 되고 싶다. 아나운서가 꿈이셨나? 원래는. 그래서 동아방송. 거기를 이제 1차 필기 시험 합격. 두 번째 음성 테스트를 해요. 음성 테스트 1차 음성 테스트, 2차 음성 테스트. 합격. 이것도 아나운서로 지원하신 거잖아요. 면접 합격. 그런데 1980년 원안에 언론 통폐합. 언론 통폐합을 해가지고 합격을 했는데 채용 못한다고. 네? 그거 통지서가 저희 집에 온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언론사 시험 보고 어디 시험 보고 해서 30몇 번을 시험 본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10월에 시험을 본 게 KBS. 근데 그때 왜 아나운서 시험을 안 봤을까 하는데 이상하게도 기자 쪽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81년에 KBS 기자로 들어와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입사를 하셨고 단번에 입사를 하셨고. 그럼 차원이 다른 거지.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입사를 이제 하셨는데 기억 남는 그 프로그램들과 취재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94년에 전주방송국에 있을 때인데 추석에 갑자기 서울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국 노래자랑 사회 좀 봐야 된다. 송혜 씨가 그때 일이 있어가지고 잠시 쉬실 때야, 안 하실 때야. 그래서 제가 부산 구덕체육관에서 천하장사 실험대회, 이만기, 이봉글, 이준희, 홍현업 이 양반들 나올 때 그 프로그램 개편되면 가을부터 이종태가 본격적으로 전국 노래자랑 사회를 봐라. 좋다. 근데 갑자기 PD한테 전화 왔어. 아유, 선배님 사회 못 보게 됐습니다. 왜 못 보냐? 다른 사람이 한답니다. 누가 하냐? 송혜 씨가 한대요. 그래? 그럼 나 언제 하냐? 송혜 씨가 돌아가셔야 해요. 그때 그 양반이 66이었어. 그래, 한 4년만 더 하면 돌아가시겠지. 근데 70, 80, 90, 지금 하고는 3시야, 4시야. 네, 그렇습니다. 만수무강을 빕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만수무강하십시오. 끼가 정말 많으세요. 에너지가 많으시고. 왜 제가 이제 이거 정말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인데 기자는 현장을 이제 다녀야 되는 게 이 거리가 생각이 안 나요. 아이템. 골목길을 막 어디를 건너가는데 만화가게가 있더라고요. 그 만화가 쑥 들어가서 만화나 뭐 없나 취재할 거 없나 해서 그렇게 만화를 한 2-3시간 보는데 거기서 힌트를 얻은 그건 주로 청소년들이 가잖아요. 만화가게는. 그런데 딱 내용을 보니까 재벌 2세들의 뭐 불륜, 재벌 2세들의 암투 그래가지고 막 이런 거에 아주 불량한 청소년들이 보기에는 부적절한 내용이 많이 실려 있길래 돌아와서 취재를 해서 전국 9시 뉴스에 비중 있게 나갔는데 보도 음상 특종상을 받아가지고 제가 기억에 남고. 그러시군요. 두 분이 함께한 특별한 순간을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한번 만나보시죠. 대전 2288번 옥문식 씨가 성함을 모르는 부모님을 찾고 계시는데 옥문식 씨는 고향이 어딘지도 잘 모르시죠? 고향은 확실히 모르고 제가 살던 집 바로 옆에 뚝이 있는데 그 당시 누가 데리고 가는 걸 보고 그들이 헤어졌습니다. 참 간절한 사연 보시고 좀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전 2288번 옥문식 씨를 끝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상 대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대전 방송국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전의 이산 가족 소개해드렸어요. 전 세계 방송사에 최고의 히트. 세계요. 본래 안 본 사람이 없었잖아요. 83년 6월 29일에 백마고지 전우를 찾습니다를 방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백마고지에서 이제 싸웠던 그 전우들이 그날 7명이 상봉을 한 거야. 남북 이산 가족이 1000만인데 우리를 만나게 해줘야지. 그 이튿날부터 6월 30일부터 11월 언제까지 했죠? 14일. 138일간.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24시간 생방송으로 계속 한 거예요. 대전 방송국 나와주세요. 네, 대전입니다. 대전에서는 지금 대전 19번 허현철 씨가 나와 계십니다. 네. 제주의 6566번 김정혜 씨 찾고 있는데요. 지금 이분 맞습니까? 네네. 지금 저 6566번 김정혜 씨가 나와 있는데요. 이 이름은 양녀로 들어간 후에 지은 이름이라고 그러네요. 두 분 확인하게 말이죠. 마이크 네. 좀 대주시죠.
저 어렸을 때 있잖아 이발소집에 맡겨놓고 갔었어요. 예, 맞아요. 날씨가 흐리고요. 예, 맞아요. 오빠! 오빠! 이제 죽어도 원한이 없어! 헤어지실 때 오빠! 오빠! 왜 또 나를 이렇게 헤어지게 저는 만드는 고아원에 갖다 놓고 네. 내 동생은 기혈제 그 양자로 보낸다고 그렇게 갔는데 네. 제가 어렸을 적에 몇 번이고 찾아봤는데 연락이 안 닿습니다. 이 연옥이를 지금 이제 어이구. 이전 씨는 참질 못하고 지금 뒤로 빠졌습니다. 네, 정말 눈물이 나서 더 이상 옆에 서 있기도 전화를 정말 눈물만 설 수가 해도. 없네요, 저도. 이 기쁜 소식을 누구한테 전화해줘? 냐 부모가 있어야 전하지. 이분이 이제 뒷얘기가 재밌는 건데요. 재밌다기보다는 거기서 그 이후에 내가 얘기해. 그렇게 만나니까 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눈물의 상봉 아니야. 네. 그럼 이제 진행자도 울고 출연자도 울고 다 우는 거야. 그럼 이 공간을 말을 시킬 수 없잖아, 사회자가. 그렇죠. 꼭 그럼 그렇죠. 방청석에 저 뒤에 앉아있던 서른도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잃어버린 30년을 내가 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하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만들어가지고 성공한 거예요. 그럼 이제 노래 끝나는 동안에 좀 진정이 되면 다시 인터뷰를 하고 그랬죠. 와, 그때 이- 눈물 많이 나셨겠어요. 다 울었죠. 인터뷰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요. 크린나라고 이발소라는 두 가지 힌트만으로 찾아서. 이 30년 만에 상봉했다는 오누이가 그게 아주 극적이고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상봉을 탁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 스튜디오를 빙글빙글 도시면서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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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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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돌시고 근데 끝날 때라도 또 KBS 만세 만세 하면서 계속 얼마나 그 좋으시면. 인터뷰를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분이 기억이 남아요 저는 계속 만세 만세 인터뷰보다 그냥 만세 만세.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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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만세 그냥 만세 KBS 만세 KBS 해줬으니까 그분 내용도 계속 방송됐었어요. 그 방송국 앞에 분위기도 막 사람들 혹시나 해서 많이 왔을 것 같아요. 138일간 24시간 쉬지 않고 계속 방송했잖아요. 3천만, 5천만이 계속 지켜보는 거야. 출연자도 울고, 아나운서도 울고, 카메라맨도 울고, 조정실에서도 울고, 시청자도 울고, 다 울어. 이렇게 방송한 사람도 그래. 내가 누구를 찾습니다. 그러면 떠나질 못하잖아. 그러니까 방송국이 전부 대기하고 있는 거야. 방송국에는 모든 그 피난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식사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대전시와 각 동사무소 기관에서 계속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공급했어요. 끼니 때마다 라면도 끓여주고 다 했어. 그러면 그때 이제 방송을 하러 오신 분들만 먹는 게 아니고 동네 사람들 끼니 때마다 와서 먹었지. 그러니까 얘기는 난리통이었어요. 그럼 이제 이산 가족이 만나. 그러면 가야 될 거 아니야. 철도청에서는 기차표를 1인당 석 장씩 줬어. 가족이 같이 가라. 그 다음에 이제 모범 택시 기사들은 와서 제주도와 울릉도를 뺀 데는 우리가 직접 못 써다 드리겠다. 자원봉사로. 자원봉사로. 다 행복한 일이니까. 그리고 최신청에서는 시외 전화할 수 있도록 시외 전화기 10대를 또 마당에 설치해놓고 이게 전 국민이 세워가지고 다 만난 하나가도에서 거예요. 도와주셨군요. 그래서 천만 이산 가족 중에 많이 못 만났지만 이렇게 만나게 한 거죠. KBS 이산가족 상봉 이 프로그램이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에 네. 등재되기도 했어요. 이렇게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된 이야기 외에도 대전에서 사실 굵직굵직한 사건 사고들도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요. 기억 남는 것 좀 있으세요? 2004년 3월 5일과 6일에 49cm의 폭설이 쏟아졌어요. 경칩때 눈이 그렇게 그 폭설이 쏟아졌는데 그야말로 눈덩이가 이 주먹만한 눈덩이가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심상치 않다.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편집부장으로 있을 텐데요. 그래서 기자들 전 비상을 걸어놨고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여기 갇혀 있다 지금. 나오질 못한다. 이걸 어떻게 해달라. 근데 방송에서 해줄 수는 없고 취재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 이게 도로 상황이 말이죠. 어떻게 됐냐면은 워낙 많이 내리니까 오후부터 얼기 시작하는데 이게 무슨 저 산악 자전거 타면 왜 울퉁울퉁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걸 막 이렇게 쌓여서 쌓여가지고 그렇죠, 차가 그렇죠. 못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말씀드리면은 그래가지고는 이제 낮에 3시쯤에 기자 이제 박종호 기자 그 앵커를 시켜서 긴급 특별 생방송에서 그 저 고속도로에 갇혀 있는 사람 전화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기자 현장에 나가는 기자들 연결해서 긴급 방송 일단 하고 서울에 보내고 난리 났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화가 어떤 전화가 오냐면 옥천 휴게소 그 한 전방 20km 천안 근방이 지나가다가 차가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시간을 걸어서 옥천 휴게소에 간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기름이 이제 떨어져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어디론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걸어 나와가지고 고속도로에 나가서 어떤 농촌마을에 들어가서 이 기름을 구해보려고 이 통을 좀 구해보려고 했더니 없는데 마침 지나가던 아저씨가 왜 그러냐 그래가지고 이 사정을 얘기했더니 페트병 있죠. 네 개를 주시더라 이게. 그래가지고 그거를 기름을 해가지고 실어가지고 또 오고 어떤 분은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면접 보러 가야 되는데 학생이 갇힌 거예요. 오도 가도 못 해가지고 24시간을 거기 갇혀가지고는 뭐 그런 이제 시험 못 보고 또 어떤 분은 초코파이 하나 가지고 36시간을 견디고. 눈이 얼마 만에 그러면은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로가? 이틀 뒤에 이제 폭설이 이틀 동안 내렸잖아요. 그러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당시 갇혔던 분들 중에 240여 명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뒤에 2008년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어요. 이거는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보게 했다. 그래가지고는 한 사람에 30만 원에서 60만 원씩. 그 당시 쭉 얘기 들어보니까 갇혔던 분들이 대부분 일주일 이상 감기 문사에 걸려가지고 혼났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행정력이 펼치지 못했다. 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폭설 얘기입니다. 그동안 이제 뭐 많은 일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이제 방송을 할 때 콜사인 잠시 후에 12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대전 방송입니다. HLKI. 요 15초를 매시간 생방송을 해야 돼. 근데 입사한 지 석 달 만에 나보고 하래. 그거 굉장히 부담이에요. 친구한테 전화를 했지. 야, 나 오늘 12시 정각에 방송하니까 들어봐. 잠시 후에 12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대전 방송입니다. HLKI까지 하고 이제 뉴스가 나간 거야. 전화했지. 야, 잘 들었냐? 안 하던데? 했는데? 뭐냐? 대전 방송입니다. HLKI 안 했냐? 그것도 방송이냐? 야, 실망했다. 그게 방송이냐? 그때는 콜사인도 매시간 아나운서가 넣었어요. 원래 내가 최양락 씨보다 키가 컸었어요. 근데 이렇게 시달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지금 하신 말씀은 개그입니까? 아니, 사실은 리얼이에요. 한 가지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옛날 얘기 하시니까 뭐 가져오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뉴스? 우리 입사할 때 처음 뉴스 온 거예요. 뉴스 기사. 이게 다 손으로 다 쓰신 이게 거예요? 당시에는 말이죠. 볼펜으로 써야 돼요. 이게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 참 여러분들 이거 만약에 이거 원고를 머리에 담았다가 이거를 만약에 쓰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글이 잘 써질 때는 잘 써지지만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면 이 기사는 이제 X표 이렇게 X표 가위표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기 위에 영어로 킬. 이건 뭐냐면 이거는 말하면 이거는 방송하기는 좀 부족했다. 좀 해서 이거 이제 키를 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지금 신기해요. 김점석 기자님이 그 원고 내용을 이렇게 쓰시고, 그럼 이종태 아나운서님이 이걸 읽으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쓰는 기자야. 쓰든 말든 지우든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뉴스하는 도중에 아나운서 부스 문을 열고 원고를 주는 거야.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어. 실제로 효험이 없는 사이비 역술인들이 더듬거리잖아. 나오면 왜 뉴스도 못하고 더듬거리냐 이거야. 기자분은 지가 더듬거리게 써놓고. 글씨를 또 잘 직접 쓰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글씨체가 아주 보기 좋은 분은 있지만 또 엉망인 분들은 알아볼 수 없잖아요. 지금은요 정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같은데 진짜. 이거를 쓰기 위해서는 이 복사지라고 있어요. 복사지 까만 그거를 먹지.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대고 이게 그건데. 이걸 하다 보면 여기 시커먼 와이어스에 맨날 시커멓게 묻어가지고 아이고 그런 토시 깨야죠. 토시. 근데 토시가 쓰는 분도 선배님은 계시는데 우리는 안 주더라고. 저희가 잘 모르는 그때 그 상황의 방송국 얘기를 듣고 싶은데 편집을 가위로 이렇게 직접 하셨다는데 맞나요? 지금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내가 얘기할게요. 얘기를 하세요. 그때는 릴 테이프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녹음을 한 거야. 맞아. 야. 그렇게 해서 최양락 씨가 실수를 했다. 그럼 뭐 잘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어떻게 가위로 잘라요. 가위로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 그래도 돼요? 해그 이제 방송을 하는데 방송
라디오 나갈 때까지 이제 긴장하는 것이 도중에 또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붙였던 게? 붙였던 게. 그 여름에 또 더우니까 붙어. 달라붙어 안 가. 이게 테이프 그랬던 거예요. 맞아요. 그때는 이제 다 편집을 했어. 지금이야 뭐 호흡 박자까지 다 맞춰서 편집을 하지만 맞습니다. 그때는 그게 안 그 되니까. 당시에 저희는 라디오 우리 처음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조금 녹음이라도 말 좀 더듬고 실수를 한다 치면 그냥 밖에 PD가 그냥 오만을 자기 이제 편집할 거 가요를 잘라내고 그걸. 근데 제가 듣기로는 말이죠. 우리 김전석 기자님이 옛날 방송 자료들을 엄청 맞아요. 이게 모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오늘 귀한 자료 몇 가지 이렇게 소개해 주신다고 가지고 오셨다면서요. 네. 혹시 저 이 가방 혹시 아세요? 가방 뭐예요? 네, 이게 이제 별칭이 007 가방. 맞아요. 네. 그 안에 이제 방송 자료가 네, 있나요? 자료를 이제 여기 유머 1번지도 있어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유머 1번지다. 요게 이제 제가 기자 생활할 때 첫 기자 수첩. 기자 수첩. 이게 뭐냐면은 당신은 기자 수첩 없어가지고 이 노끈을 묶어서 이 노끈을 묶어서 제가 만든 거예요. 이게 여기 딱 나오잖아요. 1981년 12월 1일 이렇게 모여서. 예. 그래서 아니, 이걸 근데 제가 81년에 데뷔해서 하는데 그때도 좋은 수첩을 많았는데 너무 궁색하게 사셨네요. 81년도에는 좋은 수첩을 그때 우리 최현우 선생님을 만났으면은 좀 그런 걸 좀 받았을 텐데. 자, 아니, 요거는 근데- 제가 정식 첫 월급. 첫 월급. 그 당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누런 봉투. 그러네요. 이 누런 봉투인데 얼마요? 그 당시에 첫 제가 월급. 원래 받은 게 17만 4,080원인데 이게 뭐 가근세, 주민세, 방위세, 상조회비 쭈루루룩 제하고서 받은 게 12만 5,214원. 그래 그 당시에 말이죠. 그 당시는 이제 총무과가 아니라 업무과라서 업무과. 이거를 여기다 돈을 1,000원짜리, 100원짜리, 1원짜리까지 다 넣어줘요. 저희는 네. 이제 프리랜서니까 파우처로 하고 PD분이 이렇게 써줘요. 네. 파란색 종이였는데 네. 그럼 그걸 경리과에 가서 그 쪽지 이제 주민번호하고 이름하면 그걸 돈으로 이렇게 바꿔주고. 네. 그리고 제가 알뜰한 사람은 이 파우처 용지를 막 100장 모았다가 이렇게 나중에 쳤는데 한꺼번에? 난 나오기가 무섭게 그냥 쓰기 바빴지. 이 방송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진행하신 분이 최양락 선생님이시라는 얘기를 잠깐 들어서 그분 자료가 혹시 없을까? 그래요? 그래서 밤새 새벽까지 찾았는데 여기 우리 최양락 씨 하면은 애구애구 아세요? 애구애구? 고독한 사냥꾼 맞죠? 고독한 사냥꾼. 애구애구 그날 난 망했다. 어쭈 너도 입맛 당해봐라. 아니 이거 왜 이러십니까? 눈썹이 휘날리게 튀었다. 그걸 제가 옛날에 많이 봤어요, 그걸. 너무 재밌어가지고 거기 아주 히트예요. 그건 저 유머 1번지 여기에. 그래서 연출 배처로 맨 끝에 뭐가 나냐면 애구애구가 나오는데 애구애구 그날 난 스키 타다가 완전히 골병 들었다. 네, 이게 자,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마지막 멘트는 그렇게. 저도 없는 대본을 그렇게 구해오셨어요. 이거 아마 생각이 나시는지 몰라도 이게 80년대 KBS 지금 몇백 장 있어요, 집에. 옆에 계신 분은 누구죠? 김정식 씨. 생각나세요? 거꾸리 장다리 만세? 예, KBS ETV 어린이 프로였어요. 와인피투 같은 어린이들한테 저게 80년도 중반인가? 그걸 갖고 있네.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안타깝게 찾고 있는 거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1950년에 찍은 그 당시 6.25 때 찍은 후퇴하기 직전 7월 17일. 이게 여기 보시면 뒤에 타이핑을 해놨죠? 이 미국 종국기자가 7월 17일 1950년. 이게 대전 어느 시가지예요. 이게 대전 시가지 마지막 후퇴 직전의 모습인데 여기 군용 트럭이 막 지나다니고. 근데 이 시가지가 어디 쪽인지 이거 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이런 사진이 있고요. 그런 가슴 아픈 그런 역사 6.25를 반드시 기억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또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 예상은 이렇게 아나운서가 굉장히 좀 말씀하실 게 많고 기자님은 이야기 너무 안 하시면 어쩌나 이렇게 걱정했는데 반대 현상이 지금. 아니 근데 왜 4박 5일을 해도 안 돼요? 우리 이종태 아나운서께서도 어린이 프로 동요 프로그램도 진행하셨었잖아요. 그때 뭐 아이들과 같이 하시면서 재밌는 일 없으셨어요? 재밌었죠. 어린이들하고 하니까. 근데 어려운 것이 학교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은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하면은 원고를 써가지고 연습을 하셨어. 가서 이거 말씀 좀 바꿉시다. 그러면 연습하신 대로 계속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안 돼. 근데 어린이들은 바꾸다. 그리고 나서 좀 놀다가 하면 금방 바꾸죠. 그렇죠. 또 어린이들하고 하니까 그런 점들이 좋고.
네. 예. 그 두 분이 방송하시면서 사실 이제 아나운서들은 여러 방송할 기회가 많잖아요. 하시다 보면 그 방송 사고에 늘 노출되어 있기 마련인데 기억 남는 방송 사고 있으시죠? 많죠. 많으세요? 시간 맞추지 못해서 뉴스 못하는 경우, 네. 또 늦게 뛰어들어가가지고 헐레벌떡 민주동 충남지사는 이제 이런 거. 그럼 이제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래요. 그다음에 이제 밤 12시 자정에 방송을 마친다는 인사를 또 매 시간 그때는 이제 자정 12시 생방송으로 해요. 또 아침 5시에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애국가 올리고. 그날 이제 제가 야근이기 때문에 낮에 계룡산에 놀러 갔다가 피곤하잖아. 와서 이제 자꾸 졸리길래 아나운서 부스에 가서 마이크 앞에서 이렇게 졸았어. 한참 자고 있는데 밖에서 엔지니어가 그 아나운서 부스를 두드리는 거 빨리 멘트 넣으라고. 그래서 내가 자고 났잖아. 자고 깼으니까 마감 멘트를 해야 되는데 시작 멘트를 해버렸어. 잠결에.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다. 내가 자다 일어나가지고. 김재수 기자님, 네, 실수담. 기자가 이제 여기에 이제 리포팅을 합니다. 리포팅을 해서 녹음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영상은 필름을 이제 틀어서 이제 나갑니다. 네. 영상은. 그러니까 비디오와 오디오가 두 개가 분리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엔지니어 분께 이제 제가 이제 그때 PD였는데 디렉팅하는 PD였는데 여기다가 이제 두 개를 녹음을 했어요. 근데 두 번째 걸 틀어야 돼요, 이제. 두 번째 거를 이거 흘리고 첫 번째 거는 흘리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스탠바이를 해놔야 되는데 이게 황새를 찍어왔어요. 황새가 멋있는 황새. 그래서 뭐 아시잖아요. 얼마나 멋있어. 하얀 황새가. 그럼 야산에 막 있는데 이제 방송을 하는데 엔지니어 저 TD라고 그래, TD, 테크니컬 디렉터. 기술 감독께서 야, 이상하다, 김 기자 이상해요. 그래서 뭐가 이상해요? 난 저 황새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리포트가 나가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 20초 들어보니까 영상은, 필름 영상은 황새인데 무슨 다리를 250m를 세로 놓고 뭐 길을 닦고 뭐 무슨 뭐 저 건설하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앞에서 저는 황새 그림에 취해가지고 있는데 아차 싶어니 보니까 이게 사고가 난 거예요. 뭐냐면은 이거를 이제 엔지니어 분께 드리면서 요거 앞에 거 흘려주시고 두 번째 거를 틀어주세요 해야 되는 걸 제가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게 나가니까 영상은 황새가 나가고 이 방송 리포트는 이 건설하는 그런 얘기가 나가니까 그래가지고 대형 사고네요, 대형 사고. 사고 났죠. 그래서 잘리지는 않았고 심할서 쓰셨겠네요. 심할서 옛날 심할서 아시네요. 심할서를 좀 쓰고 두 분의 또 방송 마지막 방송을 저는 이정재 아나운서의 마지막 방송 기억하거든요. 왜냐? 같이 방송을 또 했었거든요. 이정재 아나운서. 예, 같이 방송했었어요. 2008년 3월 31일까지 우리 최연소 아나운서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방송을 했어요. 이어폰으로 듣고 안녕하세요. 대전의 이종태입니다. 네, 청년 최연수입니다. 네, 최연수 씨 오늘 어떤 옷을 입으셨어요? 저 오늘 핑크색 입었어요. 네. 날이 오늘 화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단 말이죠. 떨어져 앉아서. 근데 너무 호흡이 잘 맞으니까. 잘 맞았어요. 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3월 20일에 정년 퇴임식을 했는데 하루라도 더 하려고 3월 31일까지 방송했다는 거 아니요? 근데 정말 근데 교양 프로그램이었는데 교양 프로그램 하면 조금 지루하거나 딱딱할 수 있는데 상당히 재밌게 하셨어요. 근데 서로 궁합이 맞아야 돼. 하던 파트너가 궁합이 맞는 경우 있고 안 맞는 경우 있고 할 때마다 성질 나는 경우 있고. 근데 연수 씨하고는 참 잘 맞았어요. 저는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취재 현장에서 뛰었어요. 그래서 뭐 경제부 뛰면서 이 당시 알뜰주유소 혹시 기억나세요? 알뜰주유소. 네, 알뜰주유소. 근데 알뜰주유소가 사실 알아봤더니 알뜰이 아니더라고요. 좀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싼 줄 알았더니 아주 싼 것도 아니고. 또 알뜰주유소 일부러 찾아가려면 멀리 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것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4회 연속 취재를 4가지를 이제 아이템을 만들어서 이제 리포트를 해서 대전 충남에 모교 언론인 클럽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고맙게도 이게 제 자랑 같아서 말하기 그런데 퇴직 1년 전에 그 언론인 클럽에서 그 이달의 리포트상을 그래서 77주년을 맞은 우리 대전방송 총국의 뭔가 응원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네. 저는 이제 거북이 뉴스를 계속 봐요. 근데 이게 참 좋아. 토끼처럼 영악하지는 않지만 이 거북이가 느릿느릿 충청도 정서잖아요. 이렇게 구석구석 살펴보고 전달하는데 또 전문 리포터나 기자가 아니고 그냥 우리 시도민 중에서 이웃 사촌들이 나와서 취재를 전달을 하니까
정겹기도 하고 네. 실수를 해도 귀엽고 그래서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시청자들이 원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되겠구나. 그래서 거북이처럼 그저 장수하기를 바라고 네. 고맙습니다. 또 이제 77년인데 또 23년 후면 100년이 되고 네. 그러네요. 그렇게 역사가 펼쳐져 나가는 건데 하루하루 성실하게 역사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늘 자부심을 가지고 좋은 방송하기 위해서 정성을 쏟아줬으면 좋겠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우리 이용태 아나운서님께서 좋은 말씀 다 하셔서 저는 뭐 짧게 말씀드리면 혹시 저희 집에 오실 기회가 있으면 저희 집에요. 희한하게도 제가 15년 전에 자료를 수집하러 다니다가 민속품장에 갔더니 돌로 만든 토끼, 귀가 쫑긋한, 그다음에 거북이. 그래서 그걸 집에 사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팔 수 없냐고 그래서 안 팔고 가지고 있는데 거북이는 장수 동물 아니에요? 그래서 이 거북이 뉴스가 담백하고 소박한 이런 풋풋한 우리 이웃주민들의 어렵고 힘들고 가려운데 긁어주는 그래서 100년 장수 프로그램이 됐으면 하는 바람. 잘 새기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지난 시절을 또 돌아볼 수 있어서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전 KBS가 지난 77년간 지역민들과 함께하면서 참 많은 이야기 전해왔는데요. 네. 이렇게 오랜 시간 함께할 수 있었던 건 역시 시청자 여러분의 사랑 덕분이겠지요. 관심, 그렇습니다. 사랑. 네. 앞으로도 다정한 이웃, 또 가까운 친구처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습니다. 거북이 뉴스도 더 열심히 달려서 다음 주 재미난 소식 들고 다시 오겠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대충 400만의 이야기. 느리지만 끝까지 간다. 거북이 뉴스!